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에서 가장 탄력이 좋았던 섹터 중에서는 화장품과 또 엔터, 컨텐츠 관련한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의주에서는 그런 종목들 군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장품을 살까? 콘서트를 갈까? 둘 다 해도 되죠. 화장품도 사고 콘서트도 가고 하겠지만 나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에 혹은 나의 투자 자산 여력에 한정적인 자산이 있다면, 현금이 있다면 둘 중에 뭘 사야 할지는 매력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화장품주에 있어서의 기대감 갖게 만드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과거 황제주의 타이틀을 다시 되찾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구 황제주였던 LG생활건강의 주가에 급등이 나왔고요. 어떤 투자자들은 박스권에 갇혔던 바닥권에 갇혔던 주가가 드디어 탈출하나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실 LG생활건강이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낮아져 있지만 과거에는 100만 원을 넘었던 황제주였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 5년 사이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100만 원뿐만 아니라 150만 원을 넘어섰던 주가 움직임이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줄줄이 하락세를 그려내면서 이렇게까지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전망치에 있어서의 소폭 상회, 그러니까 전망치를 조금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었고 이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하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죠.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할 일 없이 하락한 것은 실적에 대한 부진 여파였죠. 4년 동안의 실적 부진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는데 이제는 실적이 2분기 저점으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기대를 분명히 가질 법한 요소들은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주가도 워낙에 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있는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오늘장 또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대형 화장품주가 이끄는 장세가 과거처럼 다시 한번 진행될 것인지 기대해 볼 법한 구간입니다. LG생활건강 그래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거나 목표 주가를 올리는 곳이 나왔습니다. 1분기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중국 시장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건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있어서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동남아 등지의 다양한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최근 몇 년 사이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였고요. 증권가의 목표 주가 어제 나왔던 보고서들 중에서는 지금 40만 원대 위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곳이 3군데 정도 있었고요. 아직까지 대신증권에서는 34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곳 그리고 가장 낮게는 32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신한투자증권도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4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45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40만 원이라는 숫자가 되게 야속하기만 합니다. 30만 원대인 주가인데 과거에 우리가 150만 원 선을 봤었던 LG생활건강이기 때문에 옛날이요 하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는 긍정적으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다각화, 북미와 일본에서 LG생활건강 이번에는 유의미한 자체 브랜드의 성장이 나타났고요. 구조적인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고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은 미약하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주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는 미약하면 좀 아쉽기만 하죠. 지켜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실적의 하방을 좀 높여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회복 가능성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장기, 긴 호흡으로 지금 우리가 사서 바로 올해 다시 100만 원을 회복한다라는 2배 이상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천천히 이제는 회복하는 LG생활건강을 지켜보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나 큰 기대보다는 일단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컨텐츠 엔터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K-팝 가수들이 중국에서 연이은 공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그 호미들이라는 그룹 말씀드렸죠. 래퍼 그룹입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의 또 솔로 콘서트도 진행이 됐고요. 또 이 그룹, K-팝 그룹에 있어서도 콘서트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미디어와 엔터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측 보시면은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4%대 5% 가까이 강세를 보였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4%, SM 1.5%. 덜 올랐던 SM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밟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JYP보다는 탄력이 덜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컨텐츠 기업 가운데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8.5%, CJ ENM도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이그룹 가운데 이펙스라는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이 보이그룹이 한한령 이후에 9년 만에 공연을 한다는 건데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K엔터를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SM도 그렇고요. 주가의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밟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K엔터라는 건데요. 실적의 성장성이 지금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 관세의 무풍지대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 섹터긴 합니다. K-팝에 그리고 K-컨텐츠에 대한 확장세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2분기 전망,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합리적인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엔터 기업들 가운데서는 주요 라인업들이 컴백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음반 판매도 그렇고 다양하게 이제 공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파른 실적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엔터 지금 관세 영향도 없고 실적도 좋다면 사실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은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었죠. 과거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항상 그 시기에 한 2달이었나요? 엔터주 얘기를 안 하면 방송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엔터주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때는 JYP 엔터가 대장이었죠. 엄청나게 주가가 또 신고가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과연 올여름 다시 한번 2년 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4월 초부터 증권가는 4대 엔터주를 담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왜 담으라고 했을까요?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였죠. 우호적인 외부 환경도 그렇고 지금 2분기에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골자로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강달러 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데 우리 국내 아티스트가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거나 음반 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달러로 그것을 결제를 받게 되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 또 중국에서의 한한령 해제 여기에 또 2분기에 몰린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의 증가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가운데서는 사실 제일 덜 오른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반등에 탄력이 어제장에서는 더해졌고요. 그래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사야 한다. 앞서서 우리 차용주 초구통에서도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빨리 치고 올라가게 될지 많이 오르게 될지는 저도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K-컨텐츠의 러브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가 올해 굉장히 많이 제작이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과 함께 넷플릭스의 성장에 같이 발맞춰 갈 수 있는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사실 SM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 움직임은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반면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는 플러스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데이터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살짝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캡처했는데도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선택지가 JYP 엔터가 되든 아니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밟고 있는 SM이 되든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꺼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화장품과 엔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